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연결점이 없는 단서들입니다. 장진 감독은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범인을 잡는 방식이 버라이어티하기 때문에 유쾌함을 보여주고 싶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과거 크라임씬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장진 감독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크라임씬이라는 예능은 실시간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뿐 박수 칠 때 떠나라와 크게 다룰 바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크라임씬의 가장 단점이 내가 직접 사건에 뛰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로 보여지는 단서에만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가끔은 단서를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단서를 연결하는 것 역시도 중구난방일 때도 있으며 이로 인해서 추리를 하는 모습을 그냥 시청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사건의 중심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단점이 바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러한 단점을 가진 프로그램이 크라임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출법은 프로그램의 후반부에 진짜 범인이 밝혀지면서 반전이라는 커다란 카타르시스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역시 이러한 크라임씬과 유사한 형태의 연출을 보여줍니다. 휘발유가 든 통을 들고 갔다가 현장에서 잡힌 용의자 김명훈, 흰색 종이, 여권, CCTV, 사장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정유정이라는 사람, 그리고 미래 중 사고로 죽은 내연남, 내연남의 가족들, 회사 내 소문, 미국행, 독극물질, 9개의 복부 자상, 거짓말 탐지기 반응, 그리고 팁. 연결점이 없는 단서들로 인해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진 감독은 관객들에게 답답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학은, 차승원, 정재영, 정동환, 장영남, 신구, 류승용, 이한희, 정규수, 임승대, 이혜영, 김진태, 이용희, 여기에 주얼리 출신 아이돌 박정화까지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보여줌으로써 배우들만 바라보더라도 그 연기력에 감탄이 나옵니다. 참고로 후일담이지만 차성원 씨가 연기했던 최연기 검사 역에 최민식 씨가 연극에서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영화 속에서 최민식 씨가 최연기 역할을 맡았다면 어땠을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이러한 연기자들이 추리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추리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긴장감을 높이고 크라임씬처럼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연출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모든 수사가 그러하듯 페이크 증거, 결정적 단서, 이러한 것들이 다채롭게 섞이게 되면서 감독의 인터뷰처럼 관객이 범인과 수사 방식에만 초점을 두는 나쁜 취향이 있기에 죽음의 진실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감독의 연출 의도처럼 영화를 바라보는 내 자신이 좌우로 흔들며 움직이는 걸 발견하는 재미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제목입니다. 허나 이 부분은 스포일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 뒤를 보시지 마시고 영화를 보신 뒤에 이 뒤를 봐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된 이후 국가수 부검 결과를 받은 최연기 검사가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모든 것들이 짜맞춰지게 됩니다. 범인으로 지목됐던 지배인은 정말로 수면제만 타서 먹였던 겁니다. 결국 정유정은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 그리고 무당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 그렇습니다. 최연기 검사는 홀로 진실을 바라봤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정유정이 만들었던 카피,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인 박수 칠 때 떠나라. 자, 과연 최연기 검사는 박수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박수 칠 때 떠나라. 완벽에 가까운 이 영화 리뷰해 드리면서 영상 마치고자 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이바이입니다.